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는 19강 10간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간론이라는 건 뭐냐면, 자, 천간에 10가지의 갑을병력 무경신이 있잖아요. 임계까지. 그러면 갑이 뭐 1월생이면 이제 어떤 그 천간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걸 갖다가 찾아내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주를 해석하는 그런 핵심적인 수업이 지금부터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갑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필요한 그 10간 중에 글씨들을 몇 글자를 찾아내는지. 자, 천간 10개가 월별로 필요하로 하는 용신이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 자, 월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목이 2인월에 태어나세요. 즉 1월에 태어난 겁니다. 1월에. 그러면 1월은 어떤 계절이냐는 거예요. 1월은 2인월이라고 해서 목의 계절이긴 하지만 아직은 추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 태어난, 즉 1월생이 갑목으로 태어났으면 2월에 태어난 갑목은 추위가 남아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빛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병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주에 1월에 태어난 갑목이 사주에 병화가 딱 나와 있다 이러면 일단 사주가 좋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사주는 써먹을 수 있는 사주, 좋은 사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병화를 사용해서 이제 따뜻해졌는데, 또 이게 너무 또 따뜻하면 이제 조열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따뜻함이 뜨겁지는 않게 돼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 따뜻함으로 인해서 건조해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때 필요한 것이 개수입니다. 그래서 병화를 사용함으로써 조열함을 방지한다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갑목이 1월에 태어났는데 천간에 병화나 개수가 있으면 일단 사주가 좋은 사주인 겁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죠. 자, 2인월에 갑목이 태어났어요. 지금 갑목이. 자, 2인월에 태어난 갑목은 뭐가 필요하다겠습니까? 아까 병화가 이렇게 필요한 거죠. 병화가 와 있어요. 그럼 병화가 있는데 이제 추워서 병화를 이렇게 썼는데 이제 병화가 따뜻하게 돼 있어요. 이제 근데 이제 목생화에서 너무 조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 조열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개수가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개수가. 자, 이렇게 1월에 태어난 사주가 병화와 개수를 같이 갖고 있다. 그 사주는 일단 좋은 사주다라고 평가를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해석을 이제는. 자, 그게 이제 2인월에 태어난 병화의 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 그러면 묘월에 태어난 갑목은 어떠냐는 거죠. 묘월에 태어난 갑목은 경금, 병화, 무토라는 것이 이제 필요로 하는데, 경금 왜 쓰냐는 거죠. 묘월은 목이 강한 지절입니다. 아주 강해요. 그래서 이 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도끼질을 해야 되거든요. 자, 이 목을 도끼질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금이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화나 정화가 필요한데, 정화는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제 정화는 도끼에 날을 갈아주는, 날카롭게 해주는. 그래서 그 도끼질 한 번으로 나무가 딱 제어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정화를 쓴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화 또는 병화를 갖고 있으면 더 좋은데요. 그때 그 사용 용도는 경금을 이렇게 제어해 주기 위해서, 경금을 갈아주기 위해서
경금이 지나치게 날뛰는 걸 방어하기도 하고 경금이 무뎌지는 것을 다시 갈아주기도 하고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고요. 또 이제 만약에 병화를 썼을 적에는 이 무토를 다시 써서 병화의 그 뜨거운 기운이 갈 곳이 있게 만드는 거죠. 이제 제어를 이제 설기시킨다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기운을 쭉 빼는 겁니다. 기운을 빼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또 경금을 또 보완하게 되죠. 경금을 갖다가 또 제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금이 이제 너무 날뛰는 것을 제어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묘월에 태어난 간목은 경금, 뭐 병화 또는 무토라는 것을 필요로 한다. 자,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묘월에 태어났어요. 간목이 지금. 그러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너무 강하니까 경금이 필요한 거죠. 경금이 이렇게. 경금. 또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경금 또는 병화 또는 정화라고 했죠. 자, 그래서 경금 또는 병화 또 여기 정화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정화. 그 다음에 화를 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뭐 무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일단 이렇게 사주가 구성이 되어 있다 하면 이 사주는 좋은 사주다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천간의 기운을 딱 보고 천간이 참 강약을 잘 조절할 수 있도록 서로 조화롭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월에 진월에 태어난 간목은 어떨까요? 자, 이 진월이면 아직도 인묘진이니까 인묘진 목의 지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목이 아주 강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강한 간목을 제어하려면 또다시 경금이 필요한 거예요. 또 강한 경금을 제어하거나 그 날카롭게 만들어 주려면 정화가 다시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저 강한 경금이 제어가 좀 안 됐을 때는 또 금을 설계할 수 있도록 또 금에서 금생수잖아요. 그래서 금이 물을 다 빼내면 금의 기운이 상실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의 기운을 설계하기 위해서 임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목적도 있죠. 물이 좀 부족하니까 간목을 생해주기 위한 방편으로도 임수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3월에 진월에 태어난 간목은 경금, 정화, 임수가 있으면 우수한 사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한번 보죠. 자, 3월에 태어난 지금 간목이에요. 그럼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경금이 필요했습니다. 경금이. 자, 그 다음에 이 경금이 너무 날뛰면 안 되니까 이걸 갖다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조금 이게 건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임수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는 거죠. 물론 경금의 힘을 설계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자, 수를 공급해서 간목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한다는, 즉 간목을 생한다는 의미에서 임수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월에 태어난 간목은 어떤 걸까요? 4월에 태어난 간목은, 자, 4월은 이제 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더워서 이 사화의 조열함을 제어하기 위해서 개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 경금을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개수가 좀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그 개수의 수원으로, 자, 수의 근원으로서 개수를 이제 보좌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정화가 다시 또 이제 경금의 수도꼭지 역할을 합니다. 자, 경금이 물을 너무 많이 또는 너무 적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또 다시 정화로서 경금을 조절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수, 경금, 정화, 즉 4월에 태어난 간목은 개수, 경금, 정화가 필요하다. 자,
4월에 태어났어요. 4월에 태어났으면 아까 뭘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필요한 게 개수. 그 다음에 개수를 갖다가 지금 부족하거든요. 지금 개수를 보완해 주기 위해서는 자, 금생수니까 경금. 그 다음 정화라는 것이 이제 이렇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개수, 경금, 정화 이런 식으로 글씨를 구성하고 있으면 이 사주는 이미 우수한 사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주를 많이 볼 수도 있겠지만 자주는 못 보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사주들을. 왜냐하면 우수한 사주니까 우수한 사주가 많지는 않겠죠. 예, 숫자상으로, 비율상으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오화의 조람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개수가 필요한 거고, 개수를 보좌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필요한 거고, 경금을 또 제어하려면 정화가 필요한 거죠. 자, 이것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5월에 자, 그럼 이것도 자, 경금, 그 다음에 개수, 그 다음에 정화 이렇게 필요한 겁니다. 5월이나 4월이나 똑같은데 위치가 바뀌었죠. 이거는 5는 지금 플러스 1000간밖에 못 와요. 이 자리에는. 그래서 위치만 바꿨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6월 즉 미월도 4, 5미가 같아요. 똑같이 건조하니까 개수가 먼저 오고, 개수를 부족한 개수를 보충하기 위해서는 경금이, 그 다음에 정화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경금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정화가 오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건 어떤 순서로 쓸까요? 이거는 이제 미월이니까 이제 개수를 먼저 씁니다. 이렇게 개수. 그 다음에 여기 뭐 경금을 써야 되는 거고요. 이쪽에다 경금 쓰는, 이쪽에 떠 있는 게 더 좋죠. 바로 생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화가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월, 즉 신월의 간목은 어떨까요? 자, 금을 제어하는 거죠. 지금 정화가. 자, 정이 없으면, 즉 정화가 없으면 대신 병화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임수는 신금. 금이 지금 왕해지잖아요. 금을, 기운을 빼는 거죠. 그래서 금을 제어하거나 금의 기운을 빼기 위한 그런 요소들이, 그런 글씨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7월은 뭐가 필요한가? 금이 강하니까 금의 기운을 빼는 정화가 필요한 거고요. 금을 제어하는 정화가 필요한 거고, 금의 기운을 뺄 수 있는 임수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정화가 없다. 정화가 없을 때는 다시 병화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정화가 없을 때는 병화도 대신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8월, 즉 신유 수레할 때 6월의 간목은 어떤 거냐? 그럼 이미 나무가 8월이 된 상태면 이게 낙엽을 이렇게 떨구고 이제 가을목이 된 겁니다. 성장하지는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이제 적당히 이제 나무를 이렇게 가꾸어 줘야 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경금이에요. 경금에서 이제 잔가지를 좀 정리해 주고, 그럼 나무가 좀 지멋대로 컸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정리하니까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 다음에 너무 날씨가 이제 추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추위를 좀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병화가 필요한 거고, 또 가지를 제어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무딘 날로 가지를 막 자르지도 못하면서 찢어놓기만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화로서 그걸 제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화도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8월의 간목은 경병정을 쓴다. 자, 그러면은 어떤 위치로 쓸 거냐 이거죠. 자, 8월에 그러면 자, 간목은 병화, 추우니까 일단은 추우니까 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을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화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8월의 간목은 경금, 정화, 병화를 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월의 간목은 뭘 쓸까요, 이제? 경금, 임수 또는 뭐 개수를 써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건조해지거든요. 9월이 지금. 그 다음에 정화. 그래서 이거는 경금이 너무 이제 심하게 날뛰는 것을 제어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경금, 임수, 정화. 술은 경금, 그 다음에 임수, 날씨가 건조하죠. 정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9월에 간목은 이런 식으로 쓰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태어난 간목은 뭐냐? 뭐 경금, 정화, 병화, 무토 이렇게 쓰는데요. 이제 해중 간목이 지장간에 있었잖아요. 지장간에서 배우셨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좀 강한 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생을 받아가지고 강해서 이걸 좀 제어를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제어를 했는데 그 너무 제어가 심하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관으로 오는 것, 즉 편관으로 오는 것은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식신상관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화를 쓰는 거예요. 강하면 편관은 강한 거기 때문에 그걸 제어를 해야 됩니다. 일단 그래서 경금을 제어하고요. 날씨가 또 추워졌어요. 추워졌으니까 당연히 따뜻하게 해줘야 되는 병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무토라는 것도 필요한데요. 물이 너무 많을 때입니다. 이게 물이 너무 많을 때는 무토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경금, 정화, 병화, 무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정화가 오는 게 좋아요.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정화, 경금, 이렇게 또 추우니까요. 이제 이렇게 병화 이렇게 오는 겁니다. 만약 여기 수가 많으면은 여기서 이제 뭔가 다른 요소가 이제 하나가 빠지고 무토가 끼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건 이제 여기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수가 많은 건 안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지금 배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월의 간목은 어떠냐? 경금, 정화, 병화, 무토 같아요. 이것도 자, 간목을 제어하고, 자, 정화는 경금을 제어하고, 병화는 무토. 수가 많으면 무토를 써서 수를 제어한다. 자, 그러면 뭘 쓸까요, 지금? 자, 경금. 그 다음에 정화. 병화를 써도 되고요. 여기다가 병화 이렇게. 물이 너무 많을 때는 우리는 여기다가 무토를 쓸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축월의 간목은 뭐냐는 거죠. 이제 간목 마지막 달이죠, 지금. 자, 간목 마지막 달에는 자, 경금, 정화, 병화를 쓴다. 무토는 쓰지 않았어요, 여기서는. 그죠? 예, 물이 있기는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고, 일단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추위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추위를 제어하려면 뭐가 써야 되겠어요? 병화. 그 다음에 뭐 경금 이렇게 간목을 극을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이 날 극하는 편관은 무조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상관이나 식신이 필요한데, 경금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거는 정화입니다. 병화가 아니고. 경금의 가장 무서운 것은 정화예요. 그래서 여기다 정화를 바로 붙여주는 겁니다.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목 1월부터 12월까지 태어난 간목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예, 지금부터 이제 을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을목이 1월에 태어났으면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약간 좀 이렇게 건조해요 지금. 예, 그래서 목만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윤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개수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근데 감목만큼 물을 많이 필요로 하진 않아요. 약간의 물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개수만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월의 을목은 병화와 개수를 쓴다. 자, 인월의 을목은 뭐 쓴다고 했어요? 절침에 병화를 쓰는 겁니다. 병화. 추우니까. 그 다음에 개수로 윤택하게 해준다. 개수로 이제 건조함을 덜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묘월, 2월에 을목은 어떤가. 자, 일단은 건조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개수를 일단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목기운이 너무 강해요. 이렇게 강해도 보통 강한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묘월의 을목은 목기운이 너무 강해서 목기운을 설기시켜 주는 거죠. 목기운을 빨아내주기 위해서 이제 병화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할 거는 뭐냐면 금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을 사용하지는 않아요 여기서는. 그리고 목기운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금을 사용하지는 않는 거고요. 자, 그래서 목이 너무 강해서 금이 잘못하면 찌그러질 수가 있어요. 이질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 묘월의 을목에는 금을 사용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건조함을 이제 제어하기 위해서는 개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목에 강한 그런 기운을 제어하기 위해서는 병화를 사용한다. 그게 이제 묘월 을목의 특징입니다. 묘월 을목은 제일 먼저 이제 개수를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병화를 사용한다. 그래서 목에 강한 그 기운을 설기시켜 준다. 즉 목에 강한 기운을 태워 없애서 목에 힘을 좀 빼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설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개수와 병화를 사용한다. 그 다음 진월, 즉 3월의 을목은 뭐 어떤 상황이냐. 병화로 목기를 좀 빨아주고요. 그 다음에 을목을 이제 개수를 이렇게 공급해서 윤택하게 해주고, 수가 또 너무 많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자진 합의되거나 이렇게 돼서 수가 많은 경우가 발생을 하면 그때 이제 무토를 이제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 을목이 3월에 태어나면 병화 개수를 사용한다. 자, 을목이 지금 3월에 태어나면 제일 먼저 개수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병화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월에 태어난 을목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너무 일단은 다른 건 다 제치고 너무 더워요. 지금 4월은 너무 더워서 일단 제일 먼저 더위를 제거하는 게 제일 우선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4월에 태어난 자, 을목은 제일 먼저 그냥 개수를 사용한다. 자, 4월에 태어난 을목을 가진 사주가 천간에 개수만 딱 있어도 그 사주는 우수한 사주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요소들이 필요하면 하나씩 더 이제 보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태어난 을목은 더위를 조절하니까 똑같이 이제 여기 지금 개수 똑같이 사용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반 하반월인데, 상반월에는 개수만 사용해도 되고요. 자, 하반월, 즉 월이 이제 15일 이후 16일 이상 해서 태어났을 적에는 개수와 병화를 함께 사용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간목하고 을목의 차이가 있어요. 을목은 사실 화에 더 강합니다. 화에 을목이.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을목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제일 먼저 써줘야 될 게 개수죠. 개수. 개수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개수예요.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필요하면 이제 병화를 써도 하반월에 태어난 사람은 병화도 병행할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건 개수죠. 근데 그 다음에 미월 즉 6월에 태어난 을목은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 더위를 조절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금수가 많은 경우에는 병화를 쓴다. 자, 6월에 태어난 지금 을목도 일단 덥고 건조하니까 개수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금수가 많다. 그래서 이제 금도 있고 수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러면 이제 병화도 쓴다. 병화를 같이 병행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금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거죠. 병화를 금수가 많으면. 왜냐하면 건조하면 이미 제어된 상태니까. 자, 그러면 이제 7월에 태어난 그 을목은 뭐가 필요하냐? 개수, 그 다음에 병화가 필요하죠. 추워졌으니까 병화,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기 위해서 개수를 사용하는 겁니다. 다음, 자, 8월에 태어난 을목은 뭐가 필요하냐? 금을 이제 제어하고 조를 만들어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병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기 위해서는 개수가 필요한 거고, 자, 지지가 수국을 이뤘다. 지지가 물이 너무 많다. 그러면은 그 수도꼭지를 조절해야 되겠죠. 물 나오는 구멍을 조절해야 되니까 정화를 사용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8월에 태어난 을목은 병화, 개수, 정화. 자, 정화. 자, 그 다음에 개수. 뭐 추우니까 병화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겁니다. 사주에서. 그래서 이거는 물이 너무 많을 때 제어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금의 기운을 설기시키기 위해서 개수를 사용하는 거고, 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제 병화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9월에 태어난 을목은 뭐냐는 거죠. 9월에 태어난 을목은 9월 일단 건조합니다. 그래서 건조함을 조절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을 쓰는데 건조함을 조절하는데 내가 수가 힘이 강한 지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수를 도와주는 어떤 오행이 필요한데 그것이 이제 신금입니다. 그래서 9월에 태어난 을목은 자, 개수와 신금을 사용한다. 자, 이렇게 태어났어요. 지금 9월에. 그러면 이제 건조하니까 일단은 개수를 사용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수를 돕기 위해서는 이렇게 신금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9월에 태어난 을목은 건조하니까 개수, 저 개수가 부족할 수 있으니까 신금을 이렇게 사용해서 도와준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월에 태어난 을목은 어떻게 할까요? 해월에 태어난 을목은 이제 추우니까 병화를 사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월 자체가 수지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가 많을 때는 무토도 사용한다. 자, 그래서 병화와 무토를 사용한다. 자, 이때 10월에 태어난 을목은 어떻게 하냐? 추우니까 일단 병화다. 그 다음에
이 수가 너무 많을 때는 무토도 함께 사용한다. 그러니까 10월에 태어난 을목 같은 경우는 보통 병화만 하나 딱 있어도 사주가 좋아요. 대부분 보면. 그래서 병화가 있나 없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많으면 무토도 사용하는 거고, 물이 없으면 무토를 사용하지 않는 거죠. 이제. 자, 그 다음에 자월. 그러니까 자월에 태어난 을목은 어떡하냐. 자, 자월은 이미 아주 추운 지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병화를 이제 필요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미 물이 너무 많아요. 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술을 꺼리는 거죠, 이제 얘는. 자, 이렇게 자월에 태어난 을목이 천간의 병화를 딱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사주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보는 방법도 있죠. 11월에 태어난 을목이야? 그럼 병화가 있어? 그럼 사주 좋아. 이렇게 판단해도 크게 나쁘진 않아요. 이렇게 이제 병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축월에 태어난 을목이에요. 축월도 해, 자축 다 겨울이잖아요. 이게 되게 추운 거죠, 지금. 그래서 이 추위를 조절하고 이제 얼어 있는 땅을 갖다가 해동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12월에 즉 축월에 태어난 을목은 병화를 필요로 한다. 자, 12월에 태어났어요. 그러면은 병화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추위를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얼어 있는 땅을 녹여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2월에 태어난 을목이 필요로 한 오행입니다. 자, 십간론. 자, 이렇게 해서 십간론을 지금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는 10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갑을이라는 것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몇 월에 태어난 갑목, 몇 월에 태어난 을목은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제일 처음에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추우면 병화가 필요하고, 그죠? 강하면 경금이 필요한 거고요. 경금을 적절하게 조절하려면 뭐 정화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무의 힘을 빼려면 화가 필요한 거고, 금의 힘을 빼려면 수가 필요한 거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상생, 상극에 의한 강약 조절을 생각해 보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종합을 한번 해보면, 자, 추우면 뭘 했어요? 추우면 다 병화를 사용했죠. 자, 강하면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강함을 제거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경금을 사용했고요. 또 강하면 설기를 시킬 수도 있었죠. 강하면 이렇게 극을 하는 방법이 있고 설기를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강하면 뭘 썼었어요? 화를 썼어요. 화. 즉 목이 강하면 화를 쓰는 거고요. 또 뭘 썼습니까? 금이 강하면 수를 썼죠. 그래서 천간의 수니까 이제 뭐 임수를 쓰는 방법도 있고 개수를 쓰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런 식으로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강하면 이제 병화를 써서 제어하기도 하고 정화를 써서 제어하기도 했죠. 그 다음에 건조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은 대부분 개수를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뭐 임수도 이제 사용하죠, 물론. 예,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지지에서 수국을 이루거나 사주의 수가 너무 많은 상태가 됐을 때는 무토를 사용했습니다. 무토를 사용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강약과 조습을 조절을 했던 겁니다, 지금. 자, 그런 것들이 강약과 조습을 잘 조절이 된 상태의 사주라고 하면 그 사주는 우수한 사주인 겁니다. 그래서 이 천간에 나와 있는 글자 4개를 가지고 조절하는 건데, 그 4개의 글자만 가지고도 그 사주를 다 판단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특히 천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사회생활,
집 바깥에 사는 모든 생활을 가지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근거가 천간의 네 글자라는 겁니다. 자, 그 천간의 네 글자가 자, 몇 월에 태어나냐에 따라서 네 글자가 어떤 글자끼리 조합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걸 지금 배워본 겁니다. 자, 오늘 갑을에 대해서만 배워봤는데요. 다음 강의에는 뭐 병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런데 갑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놓으시면 다음 강의들은 계속해서 쉬워집니다. 첫 강의, 십간론의 첫 강의 갑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